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작년에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 3월쯤에 아는 분, 저희가 그냥 A씨라고 부를게요. 이 A씨에게 130만 원을 빌려주셨대요. 아, 130만 원이요? 적은 돈은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A씨가 4월부터 6월까지 3달에 걸쳐서 매달 43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약속은 했네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갚더랍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쯤 그때 겨우 연락이 돼서 40만 원은 받았대요. 아, 일부는 그래도 받았군요. 네, 딱 40만 원이요. 그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11월에 꼭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했는데 그 뒤로는 그냥 연락을 아예 안 받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아이고, 약속을 또 어기고 연락까지 피하면 정말 뭐랄까 배신감도 들고 답답하시겠어요. 맞아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돈도 돈이지만 그 믿음이 깨진 거니까요. 정말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이버 지식인이요? 네, 송명호 변호사님이신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 송명호 변호사님이 굉장히 유능하시고 또 사려 깊으신 분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 송명호 변호사님? 네네. 네, 의뢰인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시는 변호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워낙 명쾌하게 잘해주셔서 도움받았다는 분들이 감사 메일도 많이 보내고 그런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이신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을 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송명호 변호사님 조언 첫 단계는 뭘까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네, 역시나 예상하셨겠지만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의 핵심은 첫째로 증거 확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증거요? 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이런 약속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 카톡 대화. 네. 네,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혹시 차용증을 받으셨다면 그것도 물론이고요. 특히 중요한 게 아까 40만 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9월에. 그 상환 내역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11월에 갚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그 증거, 이것들을 다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 돈 빌린 적 없다 이렇게 발뺌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요. 부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알겠습니다. 증거를 이제 다 모았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송명호 변호사님은 어떤 걸 추천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로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해 보라고 권합니다. 내용 증명이요? 그게 뭐죠? 네, 내용 증명이라는 건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건데요. 내가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얼마를 받았고 그래서 얼마가 남았으니 언제까지 갚아라. 만약 안 갚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 약간 공식적으로 독촉하는 편지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게 법적인 강제력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법적으로 진행되려나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압박감. 네. 그래서 이걸 받고 자발적으로 돈을 갚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송명호 변호사님은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그냥 무시하면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럴 수도 있죠.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남은 금액 90만 원이 소액이잖아요. 네, 90만 원이면 소액이죠. 네, 소액 사건에 해당하니까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요? 네, 이건 법원에 서류를 내는 건데요. 변론기일 열고 이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한테 돈 갚으세요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비교적 좀 간단한 절차죠. 아, 그럼 법원이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군요. 네, 물론 채무자가 그 명령서를 받고 2주 안에 나는 못 갚겠다 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이의 제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지급 명령이 확정 판결이랑 똑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그걸로 이제 강제 집행, 예를 들면 뭐 통장 압류 같은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와, 그건 상당히 강력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소액 사건에서는 아주 유용한 절차입니다. 아까 송명호 변호사님은 내용 증명 효과를 좀 강조하신 것 같았는데 이게 단순히 돈 갚으라는 통보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송명호 변호사님은 내용 증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첫째로는 그냥 말로만 독촉하는 게 아니라 이거 채무 불이행이 심각한 문제고 진짜 법적 조치가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네, 경고의 의미. 네, 둘째로는 이걸 등기 우편으로 보내니까 상대방이 받았다는 기록이 남잖아요. 이걸 통해서 상대방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주소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주소 확인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만약 나중에 진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원금 말고도 뭐 이자나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걸 알려줘서 그냥 빨리 해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네요. 네,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은 아무래도 그 무게감이 다르니까 소송 가기 전에 해결될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셨더라고요. 뭐 자료에는 변호사가 써주는 내용 증명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메일로 유료 상담 받는 건 한 20만 원 정도 이런 정보도 있긴 했어요. 아, 네, 참고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결국 송명호 변호사님의 조언을 쭉 정리해보면 일단 증거를 잘 모으고 그 다음엔 내용 증명으로 압박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송명호 변호사님께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빌려간 돈을 안 갚는 건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서 이게 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네. 오늘 청취자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탕으로 또 유능하고 사력 있다고 알려진 송명호 변호사님의 구체적인 조언까지 저희가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답답한 마음 푸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법적 절차들은 분명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아시겠지만 시간도 들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죠. 네. 그래서 청취자님께서는 빌려준 돈을 되찾는다는 그 목표와 또 그 과정에 들어갈 여러 유무형의 자원들, 그러니까 시간이나 감정, 비용 같은 것들 사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하실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